네,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각종 신고 업무 내용과 보험료에 대한 산정, 그리고 원천 공제와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 대상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무 제공자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보험 수혜 혜택인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용보험 업무 수행 기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제공자입니다. 이번에 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분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특고자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일부 직종들을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터는 보험 설계사 등 12개 직종 분야의 노무제공자 분들이 이미 고용보험에 적용되었고 1일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가 해당되는데 그러면 우리 퀵서비스 기사라는 직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 텐데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는 혹시라도 제3호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택배기사님은 그 해당 택배기사로 적용돼서 퀵서비스 기사로는 적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프로그램 상에 배송 수단에 대한 관리 구분자를 만들어 주면 이 안에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경우는 구분 체크해서 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원천 공제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노무 제공자는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은 일반 노무 제공자, 즉 노무 제공 계약을 해서 그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분들을 일반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당연 적용을 하고요.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 제공자라는 형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노무 제공자와 단기 노무 제공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반 노무 제공자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분들께서 기사를 직접 모집해서 등록을 하고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계약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기한 계약으로 봐서 1개월 이상 계약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 기준인 80만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해서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노무 제공자로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명시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한 분들이 있거나 사실상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모집해서 등록한 기사는 아니지만 내가 발주한 콜을 공유콜로 수행하는 기사님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단기 노무 제공자로 적용하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공유콜 수행에 따른 그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월보수 80만 원이라는 기준에 관계없이 소액이더라도 모두 고용보험에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득합산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노무 제공자 중에 일반 노무 제공자로서 월보수액 80만 원 미만이어서 적용 제외되시는 분이 노무 제공 계약을 2개 이상 체결해서 그 중복된 월의 합산 소득이 80만 원 이상이 되면 본인이 직접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서 당연 적용을 받고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득합산 신청제도라고 하고요. 22년 1월 1일부터 같이 시행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노무제공자분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에 해당 신청자들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고 보험료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연령 기준입니다. 65세 이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적용을 제외하는데요. 적용 확대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분들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분들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시는 경우는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진 않고요. 이따가 사례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입니다.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정의를 하는데 음식배달 기사님들이 배달 대행 업체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는 배달 대행 업체의 사업주분들이시고 오늘 교육에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사업주는 워낙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사업장에 대한 성립신고,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원천공제를 해서 납부까지를 해야 되는 고용보험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사가 이런 사업주의 의무를 대신해서 이행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요.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플랫폼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카카오라든가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우한 청년들이라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는 기사님들이 사업주로서 그 플랫폼사와 직접 노무 제공 계약을 하고 이 경우에는 플랫폼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와 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를 직접 이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업주분들이 노무제공자, 즉 기사님과 직접 노무제공 계약을 하고요. 우리 배달대행 업체 사업주분들은 플랫폼사와 플랫폼 이용 계약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플랫폼사가 사업주 대신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신고와 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납부를 대신해서 공단에 이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사에는 보험 사무 관련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신설해서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업주분과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때는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때 플랫폼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직접 공단에 각각 신청을 하시고요. 이 경우에는 지급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그 지원금을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절차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잘 이해하고 계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무제공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저 노무제공자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성립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직접 현재 하실 필요는 없고 플랫폼사에서 저희에게 1월 중에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게시신고를 해주시면 그 정보와 두 번째 2월 15일까지 노무제공자에 대한 취득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에 대한 신고를 해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고용보험 성립 번호라는 걸 전용 번호를 저희가 별도로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 한 번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특고를 별도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노무제공자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별도의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피보험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일반과 단기로 구분한다고 했고요. 일반은 노무 제공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분들을 이야기하고, 단기는 노무 제공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노무 제공자는 취득과 상실 신고서를 각각 그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서 이분의 계약 종료 시점인 상실 기간까지 월보수액 통보를 매달 다음 달 말일 기한이라는 법정 기한 내에 하시게 되는데, 이때 신고하는 정보들은 노무 제공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취득일과 취득월의 월보수,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과 국적, 그리고 상실 일자와 상실 사유, 이직월의 월보수, 또 월보수액 통보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월보수액을 기재해서 신고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들어오신 딜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사업주님들은 이러한 모든 신고를 플랫폼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기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걸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자료에 준하는 노무 제공자의 정보를 역시 플랫폼사가 공단에 신고해 주게 됩니다. 취득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사업주분들께서는 노무 제공자가 언제부터 그러면 원천 공제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취득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노무 제공자, 즉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취득일을 최초 노무 제공 개시하는 날짜로 보는 경우와 또 월보수액 80만 원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그 다음 달에 8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달의 초일로 그 취득일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우측에 한번 예시를 잠깐 보면은요. 먼저 월보수액 80을 계산할 때 기사님이 갖게 되는 전체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입을 고용보험법상의 월 보수액으로 환산을 하는데, 환산하는 산식은 총 수입에서 직종별 경비율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주 중에 고시를 해주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비율 30.4%라고 가정하면 총 수입의 30.4%에 해당하는 91만 2천 원을 경비라고 계산할 거고요. 기존 총 수입 300에서 이 금액을 빼면 208만 8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208만 8천 원이 보수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에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것을 월 보수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 값이 80만 원이 넘더라. 그러면 이렇게 1월 15일부터 일한 1월 보수다라고 하면 1월 15일이 상실일이 되는 거고요. 1월의 월 보수가 만약에 75만 원이라고 하면 1월은 적용 제외되고 다음 달의 보수를 봐서 2월의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을 그달 초일인 2월 1일로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취득일로부터 원천 공제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는 상실신고입니다. 상실신고도 마찬가지로 상실일자가 중요할 텐데요. 상실일자는 노무계약이 종료되면 종료일의 다음 날로 결정하고, 만약에 월보수액 기준으로 80만 원이 안 되는 달은 그 달의 초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례적으로 계약의 종료일이 7월 15일이고요. 7월에 기사의 월 보수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8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의 다음 날인 16일, 이게 상실일자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1월 5일에서 7월 15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 계속해서 80만 원 이상이다가 5월에 월보수액이 75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5월 1일자가 상실일이 되는 거고, 이분의 피보험 자격기간은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유지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로 만약에 계약 종료가 7월 15일에 이루어지는데 7월 월보수가 75만 원이다. 그러면 7월 16일을 잡는 게 아니라 80만 원이 안 되니 그달의 초일인 7월 1일로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월보수액 통보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자, 이 신고도 역시 플랫폼사가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매 월의 월보수액을 공단에 신고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신고 내용이어서. 노무제공자분에 대한 피보험 자격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4가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적용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측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년월일이 1957년 1월 1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이신 분들은 노무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1개월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다 적용 제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57년 2월 1일이 생일이신데요. 계약을 1월 5일부터 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1월 5일 현재는 64세잖아요. 이분은 당연 적용으로 당연히 들어올 거고, 다만 이 이후부터 2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이분은 제외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당연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례 3을 잠깐 보시면 만약에 57년 1월 1일, 즉 사례 1과 같은 경우죠. 이분이 1월 5일부터 1개월 이상 계약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65세 이상자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셔서 내가 5년 전부터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득되고 있으니 나 취득을 계속 해줘 라고 요구하신다면 이때는 65세 이상이더라도 당연 적용된다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노무제공자가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업주분들이나 플랫폼사에 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무제공자인데요. 외국인은 체류 자격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적용, 꼭 적용해야 되는 분들은 영주 F2 코드, 거주 F5 코드, 결혼 이민 F6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격 정보만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 외에 체류 자격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법이 개정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사는 사실 외국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 사업주분들이 넣어주지 않으면, 전산에 입력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F256 코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죠. 그래서 플랫폼사에서 외국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입력란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사업주분께서 직접 이렇게 체류 자격 F256 코드에 해당하는 정보와 국적 정보를 외국인 등록증을 보시고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공무원과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분들 중에 우리 이렇게 기사님으로 겸업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관리가 되신다면 체크가 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께서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보험 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인데요. 기존에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는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는 뭐 주된 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하나로만 자격 정보를 드렸는데요. 우리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자 간, 그리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간에 모두 이등 취득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각각 다른 경우에 모두 허용한다는 얘기고요. 같은 사업주, 동일한 사업주와 한 명의 종사자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도 하고 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계약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중취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근로자로서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노무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로 임의가입을 했거나 임의가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로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영업자로서는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가입된 것을 유지하거나 또는 신규로 가입해서 이중취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 보수액이라는 정의를 따릅니다. 이 보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게 되는데요. 지금 비과세 소득은 실제 소득세법의 제12조 2호와 5호에 나열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필요경비라 하면 실제 들어간 경비를 빼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로 경비율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 예상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퀵서비스 기사의 직종별 경비율은 뭐 30%다. 뭐 이렇게 하면 그 30%만큼을 수입에서 곱해서 빼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보험료율입니다. 고용보험의 요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4%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1.6% 적용을 받고 있죠. 이게 틀리고 보험료의 부담은 노무제공자, 우리 기사님과 오늘 교육 들어오시는 사업주분이 각각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수에게 0.7%씩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율은 내년 7월부터는 1.6%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각각 부담하는 것도 0.8%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실제 산정할 때는 월 보수액의 0.7%를 계산해서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즉, 우리 기사님이 배달을 통해서 실제 수입이 된 금액이 3,000원이다라고 하면 3,000원을 그대로 보험료 0.7%를 하는 게 아니고요. 3,000원에서 직종별 경비를 뺀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다. 그러면 900원이잖아요. 그러면 2,100원이 월 보수가 되는 거고요. 보수액이 되는 거고 2,100원에 0.7% 이렇게 계산해서 노무제공자 부담분이 나올 거고 그 같은 금액을 사업주 부담분으로 동일하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단기 노무제공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한 기준 보수를 적용합니다. 일반 노무제공자는 예를 들어서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서 13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그 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요. 무조건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서 종사자 보험료는 지금 밑에 산식에 보시면 133만 원의 0.7%인 9,310원,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인 9,310원을 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면 그 급여도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이 133만 원의 60%인 79만 8천 원 정도는 월 지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한 보수액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33만 원에 대한 제도 도입 취지를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단기 노무제공자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 1개월이 안 되거나 우리 플랫폼 내에서 노무제공 계약 없이 공유 콜에 의해서 타 사업주의 콜을 수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발생한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다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상한액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계산했더니 월 단위로 44만 1,150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44만 1,150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기사님들의 경우에 월 단위 보수가 44만 원 정도가 되려면 보수 기준으로는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보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해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원천공제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노무제공자는 이제 제가 재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직접 기사를 모집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이렇게 그 사업 등록한 사업주가 발주한 콜을 수행해서 발생한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분들만 당연 적용한다고 했죠. 이러다 보니 원천공제를 할 때도 월 단위로 원천공제하는 것을 플랫폼사에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때 원천공제분은 80에서 133만 원의 월보수자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33만 원에 해당하는 제일 보험료 하한액, 기사부담 보험료가 9,310원, 사업주부담 보험료 9,310원으로 원천공제가 된다.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월보수가 133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 보험료 0.7%를 계산해서 각각 부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 노무제공자는
실제로 콜을 수행해서 그 일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원천 공제를 1단계로 일정산을 한번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일정산 후에 월 단위로 다시 재정산을 한번 해서 공단이 부과하는 보험료와 한 번 더 맞추는 이렇게 단계별 원천 공제를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사 내부에서 아마 우리 이제 사업주분들이나 종사자분들에 대한 원천 공제 기준을 나름 정하셨을 텐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단기 노무 제공자, 즉 공유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133만 원이라는 하한 기준 보수에 따른 보험료를 하지 않고 실보수액을 기준으로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이렇게 실제 발주사에 따라 발생한 실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보험료의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우리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0.7%씩 해당 월보수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내심 보험료의 각 부담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지원 대상은 먼저 사업주의 규모 기준과 노무제공자, 우리 기사님의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주의 규모 기준은 우리 오늘 교육에 들어오신 사업주분들이 사용하시는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숫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없어요. 0명이에요. 그 포함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준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인데 월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이셔야 됩니다. 가령 근로자를 한 명, 회계 직원을 한 분 데리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적용 대상이겠죠? 근데 우리 기사님이 10분이 있다. 근데 그 10명 중에 1번 분이 월보수가 3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쵸? 230만 원이 넘죠? 그러면 우리 사업주한테도 이분에 대한 부담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아요. 동시에. 자, 그런데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 종사자분들이 우리 기사님이 뭐 200만 원, 150만 원 막 이래서 23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고 노무제공자에게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노무제공자 분에는 고액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전년도 재산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분들이 지원 안 됩니다. 지원하는 절차는 이제 오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사업주분들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단에 직접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계좌를 적어서 신청하시고요. 종사자분은 종사자대로 각각 본인의 계좌를 적어서 공단에 별도로 신청하면 한 번 신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금액을 또는 지원 조건을 확인해서 공단에서 지급하게 될 겁니다. 지원 신청을 하시는 곳은 우리 사업주분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사자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고센터에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원 신청이 1월 1일부터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각종 그 신청, 민원 접수를 지금 저희가 토탈 서비스라는 화면에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해당 화면이 오픈되면 우리 플랫폼사를 통해서 또는 저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제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해드리는 방법은요. 당월보험료를 일단 몇 가지 지원해드리는 기준이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취득신고나 월보수액 통보서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법정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는 플랫폼사가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자, 매월, 이렇게 그 원천 공제했던 보험료를 잘 걷었다가 플랫폼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완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확인해서 신청하신 사업주와 각 신청하신 우리 기사님들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금을 산정해서 직접 계좌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해드리는 기간은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노무 제공자로서 각각 다른 사업주와 둘 이상 사업을 계약을 해서, 노무 제공자로 자격을 취득하면 이중 취득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노무 제공자로서의 소득은 각각 다 합쳐서 230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사자의 유형이 다른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이렇게 피보험 자격을 각각 취득했다면 그때는 근로자로서 230이 안 되는지 노무제공자로서 230이 안 되는지 이렇게 각각 종사 유형별로 판단해서 그 해당 230만 원 미만 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자의 급여,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데요. 먼저 구직급여를 드리려면 세 가지 요건을 좀 만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업 상태이셔야 되는데 모든 일자리에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이렇게 자격이 상실돼야 되는 거죠. 다만 이분이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즉 실업을 인정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여 요건을 만족하셔야 되는데요. 이직일, 즉 상실을 하고 나서 그 이전 역으로 24개월을 살펴봐서 피보험 단위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피보험 기간이 쌓인 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셔야 됩니다. 적어도 특보, 즉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셨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소득 감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직하신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리는데 이때는 센터에서 직전 3개월 보수가 직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확인이 되거나 이직월에 직전 12개월 동안의 전년 월 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확인해서 인정해드리게 됩니다. 지급해드리는 수준은 기초일액이라는 하루의 금액을 만들어서 그 금액의 60%를 드리는데요. 이 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 공단에 신고된 보수 총액을 전체 총일수 최대 365일이겠죠. 그 총일수로 나누어서 하루에 기초 일액을 만듭니다. 그 금액의 60%를 드린다는 얘기고요.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6,00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까 피보험 단위기간 그 이직 전 24개월 중에 12개월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 산정은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노무제공자의 경우 3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피보험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3월과 12월은 각각 한 달을 다 못 채웠잖아요. 그러면 실제 노무제공한 일수인 21일과 20일 더해서 30으로 나눈 1.37개월 이렇게 산정하고요. 4월부터 11월은 모두 한 달을 꽉 채웠기 때문에 8개월로 산정해서 총 9.3개월 이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는 실제 일한 노무제공 일수를 저희한테 이제 적어서 보내주게 되는데 표에서 같이 1, 2, 3월 같이 11일 이상을 일한 달은 한 달로 모두 간주를 해서 3개월 이렇게 산정하고요. 4, 5, 6월 같은 경우는 11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자를 버리지 않고 모두 합산해서 22로 나누어 1.3개월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급여를 드리는 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을 지급해드리고 이때는 이제 50세 기준 그리고 피보험 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출산 전후 급여도 지급해드리는데요. 이제 출산 전후 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출산일 전에 3개월 이상이셔야 되고, 출산한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출산일 전후로 일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출산일 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드리고요.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8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더해서 90일 중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 가지 간담회를 저희가 플랫폼사와 하면서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플랫폼사 기준 말고 우리 이제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이제 Q&A 우측에 있는 두 번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 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정보와 보수액 신고 등으로 인해서 현재 겸업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나 소득 노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보험에 신고되는 정보들이 외부에 어디로 제공되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법률에서 어떤 자료 제공 요청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이나 4대 정보기관 등에 실제 노무 제공자 정보를 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하나 주고 있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행복 이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수급권 판단을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 정보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불가피하게 저희 공단에서 하게 되는 노무 제공자의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업무 수행 기관인데요. 먼저 고용센터에서, 즉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는 노무 제공자가 구직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에 대한 지급 업무를 하게 되고,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한 신청과 지급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과 보험료 산정 부과, 그리고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월별 보험료에 대한 고지와 수납, 체납 관리를 하게 되죠. 실무적으로 우리 사업주분들이 이제 실제 하게 되는 건 플랫폼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거나 지급받는 이런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특고자들을 위해서 공단에서는 서울과 부산, 경인, 대전에 특고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각 관할 지역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우리 사업주분들께서 그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고센터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재차 설명드리지만 당장 1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이런 신청 관련 전자접수 화면을 만들면 그때 저희가 플랫폼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자접수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노무 제공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주분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요.